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문하고 있는 상가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제목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재건축 결의 이후에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다시 처음부터 재건축 결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자문 의뢰가 왔고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 때문에 건축 인허가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자문 의견서를 쓰면서 이런 쟁점은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 이런 설계 변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관내관청, 즉 건축과에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 해당 건물 건축과에서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문을 해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어디에 있는 상가재건축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미 전체 구분 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해서 재건축 결의를 마쳤는데 건축 심의 과정에서 일부 설계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설계 변경이 재건축에 동의한 분들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연면적이 늘어나서 오히려 유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면적 부분이 적지 않게 늘어나기 때문에 경미한 설계 변경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재건축 결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제 관할관청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재건축에 동의한 분들의 동의 절차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재건축 결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시행사가 구분 소유권들을 매집했어요. 상당 부분 매집했기 때문에 최초 재건축 결의할 당시에는 80% 전체 구분 소유자 중에서 찬성하는 구분 소유자 수가 80% 되는 게 쉬웠는데 그 뒤로 이 소유권을 매집하는 바람에 분모가 줄어들었어요. 분모가 줄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구분 소유자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80%가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큰일 난 겁니다. 만약에 재건축 결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면 여기는 재건축 결의 안 되는 건물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한번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제가 주로 자문하고 다루는 분야는 공공재건축, 아파트 같은 공공재건축, 아파트 지역주택조화 가로정비 이런 공공재건축이 아니라 집합건물, 즉 민간 재건축을 제가 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파트 재건축 자문 오래 했어요. 5, 6년 동안 한 군데 아파트 자문도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자문 변호사도 하고 심지어는 마포구에 있는 재건축자분 제가 조합장 직무 대리까지 했습니다. 이런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자, 이런 공공재건축과 비교되는 이런 민간재건축인 집합건물 재건축 이 분야가 저의 특수한 전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 수월해요. 자, 이런 민간재건축,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는 재건축 관련된 조항이 집합건물법에 나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 이 상가잖아요. 상가니까 집합건물이에요. 한 동짜리 집합건물이고 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즉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47조에 재건축 결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몇 조항만 보신다면 자, 1항 재건축 결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건물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항상 건물이 멸실이나 훼손되어야만, 즉 노후화되어야만 재건축 가능한 거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건물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 복구비가 나오는 경우 또는 자, 요거 중요해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 변화나 그 밖의 사정 등을 통해 가지고 재건축이 더 유리할 경우 재건축이 지금 노후화된 건물 이것을 다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비록 연식이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재건축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 근거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무튼 재건축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관련 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해서
그 대지를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말은 어렵지만 이 얘기는 재건축, 즉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로 재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집회는요, 서면 결의로도 가름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서면 결의한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 또는 관리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주체가 재건축위원회 또는 서면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결의, 1항의 결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그리고 미시예요.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 결의가 이제 서면 결의랑 동일하잖아요. 집합건물법 41조상의 서면 결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는요, 집회 열지 않고 아예 이런 서면 결의서를 5분의 4에게 받아버림으로써 재건축 결의를 완성시킵니다. 굳이 관리단 집회를 열지 않고 이런 서면 결의로서 가름해요. 관리단 집회를 열면요, 거기에서 혼란스럽고 굉장히 다툼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설명하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서면 결의 받는 것으로서 재건축 결의를 완성하는 것, 그게 요즘 트렌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판례가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들은 다 제가 받아놨어요. 제가 받은 판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재건축 결의를 위해서 집회 결의 열지 않고 서면 결의로 가름한다,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항, 이제 여기 2항까지 보셨고요. 3항 보시면 재건축 결의할 때는요, 이런 사항들을 미리 정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새 건물의 개요,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건물 철거 및 신축에 드는 비용, 요게 비용이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비용이 산정되어야만 3호, 비용 분담, 근데 분담금이 얼마인지 이게 나와요. 이런 비용에 따라 가지고 이런 비용 이전에 비례율, 그 다음에 개별 권리 가액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나의 분담 비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에 있어서는 이게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내가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분담금을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새 건물, 이 새 건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지, 헌 건물, 내가 가지고 있는 헌 구분 점포가 새 건물에 있어서 어떻게 받는 것인지, 위치,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뒤로 이제 그 이하 조항이 있는데 생략했어요. 자, 이 사안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런 사항들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설계, 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비용 분담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설계뿐만 아니라 나머지 항목들 다 변동될 수 있어요. 이런 게 변경될 경우에 재건축 결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된 것입니다. 조금 뒤에 살펴볼 것이고요. 제49조까지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찬성한 구분 소유자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비동의자 포함한 게 아닙니다. 찬성한 구분 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 또는 대지 사용권을 매수한 매수 지정자, 이런 사람들은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 즉 이런 재건축의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건축 결의지만 이런 각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49조는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즉 비동의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뭐냐면 이게 어떤 승계된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그 당시에 재건축 당시에 안 계셨던 분들입니다. 즉 찬성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찬성해서 재건축 결의 완성되면 2개월 이내에 미동의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최고합니다. 자, 2개월 동안 기회 줄 테니까 참여하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참여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요분들이에요.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구분 소유자. 최초에는 미동했지만 나중에 2개월 이내에 그래도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답한 구분 소유자.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구분 소유권,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이후에, 재건축 결의 이후에 매수한 매수 지정자,
요거는요, 매도 소송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재건축 미동의자를 상대로 해서 매도 소송 제기할 때 반드시 관리단이나 또는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위원회가 원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매수 지정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보통 법인이 됩니다. 시행사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법인이 또는 SPC 법인도 요즘 많이 만듭니다. SPC 법인에서 이런 매수 지정자가 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런 분들은 사실은 다 조합에 동의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중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종전의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 여기에 다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번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 설계 변경을 포함해서 당초 재건축 결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많습니다. 실제 많아요. 이러한 경우에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최초의 재건축 결의를 다시 받는 것, 이게 가능하냐? 이거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하고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항과 같은 경우처럼 시행사가 소유권을 다 매집해가지고 부모가 줄어들고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은 재건축 결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이게 재건축 결의 이후에 사람들이 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재건축 결의 처리한다, 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 안 하는 사람도 생겨버려요. 이런 경우에 재건축 결의 다시 받으라? 이 경우는 이거 사업하지 말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불가하고요. 또 불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판례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런 집합건물 민간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같은 공공재건축,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런 공공재건축이 훨씬 더 엄격하잖아요? 자, 이런 엄격한 법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조합 설립 인가사항 변경, 조합 정관 변경, 사업 시행 계획 변경, 관리처분 계획 변경 모두 어떻게 해요? 조합원,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즉 조합원 구성원 총회, 조합원 총회, 조합총회, 구성원 총회에서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이지 비조합원, 애당초 조합원에 가입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변경 절차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사항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비조합원 다 포함시킨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합원들만 가지고서, 조합원들 이미 동의한 사람들만 가지고서 다시 그분들만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정법, 도시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로 몇 조항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여기에서 조합 설립 인가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여기에는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와요. 회원이 아니니까. 이런 총회에서 그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에요. 비조합원, 이런 재건축 조합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은 포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변경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관 기재사항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런 정관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사항 변경, 조합 변경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이런 거에 대한 변경도 조합원들 이미 조합 가입하고 조합에 동의한 이 사람들이 결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동의한 사람들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도 재건축결의 내용에 재건축결의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즉 재건축의 미동의자를 포함해서 다시 재건축결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재건축결의 받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재건축에 동의한, 요것이죠. 요게 중요하죠.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또는 구분 소유자들이 그 총회 결의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총회 결의 결정하면 좋은데 이 총회 결의는 어떤 정족수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런 것을 정관에 정해놔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요, 판례가 있어요.
자, 판례 보실게요. 이게 좀 오래된 판례입니다. 2005년도 판례이고 전형적인 판례라는 것이에요. 판례는요, 재건축 결의에 따라서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범위 사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총회 결의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것이나, 다만 집합건법에 따라 가지고 49조, 아까 봤죠? 49조 요 합의, 재건축에 대한 합의 요거입니다. 요 합의에 의해서 의제된 합의사항 내용인 이렇게 의제된 본다라고 했으니까 간주한다. 이건 의제라고 표현해요. 이런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 요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것 때문에 문의된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 여기가 핵심이에요. 구성원인 조합원을 했죠. 비구성원이 아니에요. 구성원의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서 재건축 결의 시 의견 정족수, 요게 47조 2항이잖아요. 뭐였습니까? 47조 2항, 부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법 40조 2항, 잘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직접 적용이 아니라 유추 적용하여. 왜요? 직접 적용했으면 미동의자도 이런 동의 대상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추 적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재건축 결의 미동의자는 빼고 그 조합원, 뭡니까?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5분의 4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 적용 아닙니까? 원래 이 조항은 이거 뭡니까? 이거는 미동의자도 이 전체의 분모에 포함되잖아요. 재건축 결의 처음부터 다시 받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걸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 즉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사람들의 5분의 4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판시에서 조합원, 즉 재건축 동의자들 간의 합의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가 재건축 결의 이후에 설계가 변경됐어요. 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재건축 결의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한 분들, 이분들이 모여서 동의하면 된다. 그리고 정족수에 대해서는 판례가 집합건물법 47조 2항 규정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그 조합원들의 5분의 4 이상, 즉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그리고 면적 지분 5분의 4 이상 동의한 분들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로 변경을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